BBS 부산 경남 라디오 83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830 시간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려도 내려갔던 기온 때문인지 찬 공기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듯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창당 작업이 본격화됐습니다. 중앙당 창당 발기인 대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유승민 의원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부산의 재선 의원이죠. 하태경 의원이 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당명이 확정될 때까지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한다고 합니다. 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지켜봐야겠는데요.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변혁이 아니라 변절이라며 일탈적 창당이 안타깝다고 논평을 냈습니다. 실험적 정당으로 주목받았던 바른미래당,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남겼을까요? 라디오 830, 오늘은 변화와 혁신 부산 창당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권성주 전 중앙당 대변인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주간 섹션 우리가 모르는 우리 지역 이야기, 김한근 부경근대 사료연구소장과도 함께합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의 신당 창당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부산을 비롯해서 각 지역에서도 신당 창당 기획단이 꾸려져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은 신당 창당을 위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어제 개최하고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신당 창당 부산 기획단장을 맡고 있는 권성주 단장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성주 기획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권성주입니다. 네, 그동안 단장님께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등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이어오셨는데 탈당과 신당 창당으로 이어지는 발걸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네, 우선 저희 바른미래당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지해 주셨던 분들에게 그런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에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 싶고요. 저는 2017년 1월 달에 만들어진 바른정당에서부터 정치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새 확산을 위해서 국민의당과 통합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작년 8월 달에 손학규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는데 네. 그 이후에 큰 두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하나가 그 창당 정신이 좀 왜곡이 되었습니다. 네.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의 결합이라는 바른미래당의 창당 정신이 네. 그 이후부터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정당이라는 창당 정신이 상당히 왜곡되어 버렸다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 당헌 당규를 위반하거나 오남용하면서 이 정당을 사당화하려고 했던 움직임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반발을 해서 제가 11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면서 그거를 막으려고도 했었는데 네. 결국은 그거를 막지 못하고 지금 이제 더 늦기 전에 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변화와 혁신이라고 하는 가칭입니다만 네. 그런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서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힘들지만 다 단련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극복하고 있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어제 죽음의 계곡을 같이 건너자 이 말에는 좀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저희 바른정당 만들 때부터 죽음의 계곡을 건넌다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네. 지금 약 3년 동안 이제 같이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죽음의 계곡이라는 표현을 썼었을까? 네. 정말 지금 이 대한민국의 그 오래되고 낡은 보수 세력을 새로 재건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지금 그거를 피부로 느끼고 있지만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제 당내 갈등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네, 하태경 의원 등 이제 지역 위원장들을 중심으로 좀 어떤 각오도 다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부산시의회에서 부산시당 창당 기획단 출범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때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그리고 부산 시민들께서 이 문재인 정권의 경제, 외교, 안보 실정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해하신다. 네, 하지만 그 대안 세력이 돼야 하는 네. 이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더 싫다고 하신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불안을 상당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더 늦기 전에 원래 바른미래당에서 하려고 했었던 그 강하고 건강한 합리적인 야당을 새로 만들어서
그런 기대에 부응을 하자. 네. 그래서 지금 창당 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세력화도 하셔야 되고 지역에 있는 여러 그 유권자들에게도 지지를 호소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신당 창당 회견 이후에 지역의 분위기는 조금 느껴보셨습니까? 어떻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까? 네, 많은 우려도 있었지만 그 시민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지금 문재인 정권 정부 여당에 대해서 불안해 하시는데 그거를 강력하게 견제할 야당이 없다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새가 날아가려면 양쪽 날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네. 지금 오른쪽 날개가 대한민국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정부 여당이 균형을 갖춰서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네. 잘못되었을 때 강하게 견제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야당이 존재를 해야 부패하지 않고 잘 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그런 존재가 부재한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대신해서 하겠다라고 이제 깃발을 세웠을 때 많은 시민분들께서 기대를 해주시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른미래당에서 탈당을 제가 이제 같이 했는데 네. 그 탈당한 것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분들께서 축하를 해주시고 네.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잘 해라. 네. 네, 잘 나왔다. 네, 그런 말씀까지 해주시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좀 힘이 되셨겠어요. 그런 말씀 들으시니까. 네. 자, 어제 중앙당 창당 발기인대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참석하셨죠? 단장님도? 예,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이 오셨고 분위기 어땠는지 좀 전해주시죠. 우선 발기인 대회라고 보기가 힘들 만큼 네.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정당의 행사라고 보긴 힘들 만큼 밝고 축제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우선 저희가 발기인 대회였는데 네. 드레스 코드가 있었어요. 네. 모두 청바지를 입고 오고 그리고 밝은색 셔츠를 입고 올 것이라는 드레스 코드가 있었고 네. 그런 덕분에 분위기 자체가 아주 화사했고요. 네. 그리고 그 많은 정당의 행사들이 그 동원된 세력에 의해서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친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근데 어저께 저희 국회에서 있었던 발기인 대회에서는 정말 자발적으로 오신 분들께서 그 행사를 즐기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네. 눈에 띄는 참석자들 중에서는 네. 저희 함께 활동하고 있는 유승민 의원으로부터 네. 오랫동안 지원을 받고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국내 유일의 희귀병 소아 환자가 있습니다. 네. 그 어린이가 부모님과 같이 와서 이 움직임을 함께 하겠다라고 응원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많은 청년 사업가들 그리고 대학생들 그런 젊은 분들께서 오셔서 이 축제장을 그야말로 이제 기쁜 이제 정말 파이팅하자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줬었습니다. 네. 드레스 코드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이 지금 창당으로 가는 그 당명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혁신이라는 이 스티브 잡스가 입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청바지가 있었는데 네. 청바지를 입고 오자라는 의미 속에서는 청바지 청년들이 바라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뜻을 담아서 청년 중심의 건강하고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어느 정당이 어떤 동원된 행사와는 다르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셨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이제 흘러갈지가 궁금해지는데 그런데 이제 현역 의원들의 바른미래당 탈당, 비당권파들의 탈당은 조금 늦춰지고 있어요. 뭐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국회가 연말로 가면서 네. 당장 오늘이죠. 예산 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패스트트랙 문제가 당장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됩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는 뭐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저희 변화와 혁신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들은 이 일방적인 선거법 개편이라든가 그리고 공수처 마련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에 있는 이른바 당권파 분들은 그런 것들에 지금 동참을 하고 계시고요. 네. 네, 그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저희들이 현역 의원들께서 그 당에서 나왔을 때 그러면 바른미래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교섭단체는 네. 그런 것들을 막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변화와 혁신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이 한 교섭단체 내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탈당을 조금 더 뒤로 미루고 네. 네, 그런 국회 내 활동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나온다. 네, 그런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네, 이 중요 법안들이 지금 본회의에 상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상정된 건 아니죠. 부의된 상태죠.
네네, 오늘부터 이제 본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거죠. 네네.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늦춰지고 있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앞서서 바른미래당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게 시작할 때부터 화학적 결합에 대한 우려는 주변에서 상당히 크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결국 현실이 됐다 그런 반응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어디서부터 좀 꼬였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단장님. 제가 이미 탈당을 한 당에 대해서 뭐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네. 예, 그래도 저는 이제 제 이름으로 정치활동을 시작한 지가 이제 3년이 되었는데요. 네. 네,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또 바른정당도 역사의 뒤안길로 보냈고, 네. 이제 바른미래당도 저희가 아주 의욕적으로 만들었지만 그렇게 잘 못됐습니다. 네. 그 과정을 잘 복기를 해봤을 때 뭐가 문제였었을까? 네. 답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떤 것 같습니까? 가치보다도 숫자에 좀 연연해버린 것 아닌가. 의석수 한두 석을 더 만들기 위해서 정말 그 똑같은 가치로 똘똘 뭉치지 못하는 네. 그런 분들과도 손을 잡았던 것이 가장 큰 패단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와 네.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께서 대국민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합리적 중도와 개혁적 보수의 결합이다. 동서 간의 화합이다. 이렇게 국민 선언을 했었는데, 근데 그런 창당 정신에는 동의를 하지 못하면서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 당에 들어오셨던 분들, 네.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원래 자신의 어떤 정치 색깔대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서 화학적 결합이 되지 못하고 결국 내부에서부터 붕괴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숫자는 좀 작더라도 똘똘 뭉친 소수가 훨씬 더 강하다. 네. 그리고 그런 정당을 국민분들이 지지해 주신다. 네. 라는 것을 이번 바른정당과 바른미래당의 사태를 겪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그 철학과 가치보다는 정치 공학적인 그런 마음이 앞섰던 것이 실패의 원인이 아닌가라는 단장님의 생각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떨쳐버리질 못했다라는 게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변화와 혁신이 보수 세력 재편 그리고 정계 개편의 어떤 기폭제가 될 것인지 주목이 되는데 자유한국당 변수까지 포함해서 어떤 보수 재편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단장님? 우선 저희 함께하고 있는 유승민 전 대표께서 보수 개편의 새 원칙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하나가 더 이상 탄핵에 대해서 묻지 말자라고 하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 네. 네. 그리고 개혁 보수로 거듭나자. 그리고 이제 보수가 낡은 집을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집을 짓자라는 새 원칙을 제시를 했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도 대부분 나의 생각과 같다라고 이제 화답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그러고 나서 많은 선거법이라든가 또 여러 변수가 있겠으나 당장 오늘 자유한국당의 이제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죠. 그렇죠. 네. 네, 그런 변수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어떤 세력이 가장 새롭고 그리고 국민들의 납득할 수 있는 가치를 주창할 것인가.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부터 시작하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그 새로운 신당을 통해서 네.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어야 할 새로운 보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또 말씀으로 메시지로 전달을 해야 된다. 네. 네, 저희는 그런 역할을 통해서 보수의 새로운 기둥을 좀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뜻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네, 그런 역할을 변화와 혁신이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자, 앞으로 정계 개편 방향 어떻게 흘러갈지가 주목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자신의 역할 무엇인지 좀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듣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계 개편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지금 이제 보수 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또 하나 정계 개편의 한 축은 쇄신과 그리고 인물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많은 유권자분들께서 젊은 사람들이 해라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막상 젊은 사람들이 정치 전면에 서려고 했을 때 국민분들께서는 좀 불안해하고 못 믿어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만 해도 벌써 이제 만 40인데 네. 제가 이제 그 정치 전면에 서려고 했을 때 아직은 좀 어린 거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판 자체가 낡고 늙었기 때문이고요. 네. 네, 그리고 젊은 정치인이 그런 것들을 확실히 보여줬던 사례가 적었던 거 아닌가. 그래서 저 스스로가 그런 역할을 함으로써
이제 정말 젊은 사람들이 네, 지금과는 다른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려서 젊은 이제 새로운 인재들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완전히 개편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모델이 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 주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권성주 변화와 혁신 신당 창당 부산기획团장이었습니다.